수학의 가장 아래서부터 기초가 되는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기본은 수입니다. 그런 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영과 무한인데요. 오늘은 영과 무한에 대한 수학사를 쭉 짚어보면서 수학적 지식과 직관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을 먼저 살펴봅시다. 영이란 무엇일까요? 영의 의미나 쓰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으로는 덧셈과 뺄셈의 항등원이 있겠네요.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그 수가 그대로 나타나죠? 별것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 0은 없다, 또 비어있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쓰이죠. 0은 기존부터 주요하게 쓰여왔던 개념이지만 0이 형태로서 나타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이러한 0은 마야 문명, 그리고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기수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면서 처음 그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이 그림이 바빌로니아의 기수법이 표시된 진흙판인데요. 판에 기수가 나있죠. 이처럼 숫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기수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문명에서 0을 하나의 숫자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요. 0을 처음 숫자로서 생각한 곳은 인도입니다. 판차시탄티카라는 책에 0이 최초로 표시되어 있죠. 이 외에도 고대 중국에서는 0을 한자로 무입이라고 표시한 기록도 남아있고 12세기 인도에서는 0으로 나눈 수들을 무한량이라고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0이 숫자로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필산을 쉽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계산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손으로 모든 계산을 해야 했었고 0이 숫자로서의 형태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다음은 무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무한이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여기 비트코인에서 돈이 무한히 복사돼. 언제까지 그렇게 무한정 볼 거니? 무한도전. 무한하죠. 이러한 표현에서 쓰인 무한을 보면 위화감을 느끼시는 분은 없나요? 돈이나 시간이 이론적인 무한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한이라는 개념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무한과 실제 무한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사용되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에서의 무한은 단순히 무수히 많은 양을 의미하지만 실제로의 무한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완전히 한계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구글 플렉스 같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도 무한한 자연수 집합의 한 원소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무한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그 역사를 살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수학자, 특히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이 세계가 유한하다고 생각하여 무한이라는 개념을 싫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무한은 수학의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이용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수열입니다. 무한은 수열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발산할 때의 극한값을 무한이라는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청중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한은 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식을 준비했습니다. n과 n제곱은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그 값이 다르지만 n에 대한 극한을 취했을 때 하나의 무한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지금까지 0과 무한의 역사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0과 무한은 수 중에서도 중요하면서 많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이루는데요. 이런 소주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학적 직관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절실하게 도망가려 하지만 아킬레스가 너무 빠른데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교시는 언제 시작하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제논의 역설입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에 아무리 다가가도 다가간 만큼 거북이가 더 움직이기 때문에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내용의 역설인데요. 제논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무한이 더했으니까 무한대 아니야?
현대의 저희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식을 등기수열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이 수렴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를 가지고 이런 수준 높은 고민을 한 제논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한의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둘 다 무한히 커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논의 오류에 똑같이 빠지는 겁니다. 두 나무의 키 모두 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왼쪽 나무는 무한히 자랄 수 있지만 오른쪽 나무는 1m를 넘길 수 없습니다. 무한에서는 직관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계산을 통해 보여봅시다. 나무 2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로 시작해서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데요. 따라서 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히 자라게 돼도 1m를 넘길 수 없는 것이죠. 반면 나무 1을 살펴보게 된다면 앞에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8분의 1을 기준으로 분수들을 나누게 된다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합 역시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수들을 묶은 뒤에 모두 2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적용시키면 2분의 1들 무한은 합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나무 1은 무한히 자라게 된다면 무한히 높이 커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무한의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모든 무한은 크기 비교가 불가능할까요? 칸토아는 무한에도 계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저희는 1대1 대응을 탐구합니다. 자연수와 유리수는 1대1 대응이 가능할까요? 언뜻 보아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이 대각선 배치를 통해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 2, 3, 4, 5 자연수들을 하나씩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수와 유리수를 1대1 대응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수 집합과 유리수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수와 무리수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연수와 0과 1 사이 무리수가 모두 1대1 대응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1에 대응되는 수, 2에 대응되는 수 이런 식으로 무리수들이 하나씩 존재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1에 대응되는 수의 소수점 첫 번째 자리, 2에 대응되는 수의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다음과 같이 k번째 수에 대응되는 무리수의 소수점 아래 k번째 자리를 따서 하나의 무한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무한소수의 소수점 각 자리에 1을 더해서 이와 같은 무한소수를 만들 수 있죠. 이 무한소수는 1과 대응되는 무한소수와 또 다르고 2와 대응되는 무한소수와도 다릅니다. 각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는 3과 대응되는 무리수의 소수점 세 번째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리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은 1대1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리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크다는 것이죠. 이를 대각선 논법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무리수 집합의 크기는 자연수 집합의 크기보다 크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을 논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작은 무한집합인 자연수 집합의 크기를 RF0, 실수 집합의 크기를 RF1, 이와 같이 크기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 있는데요. 집합 A와 A의 멱집합인 PA는 1대1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멱집합을 무한히 생성하게 된다면 농도가 짙은 무한집합을 무한히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미해결 문제 하나를 소개하면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연수 집합, 즉 RF0, 그리고 실수 집합, RF1 사이에 있는 집합 X가 존재할까요? 즉, RF0과 RF1 사이의 농도를 가지는 집합 X가 존재할까요? 오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수학적 직관과 배경이 한층 넓어졌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